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능력이 그 라이브러리의 활용 능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 아시죠? C++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유용한 많은 함수와 그 클래스를 표준 라이브러리로 제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C++에서 제공하는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 즉 STL의 개요와 활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STL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 즉 그대로 해석하면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 자, 템플릿은 저번 시간에 저희가 제네릭을 배우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기에 힌트를 딱 얻어서 해석을 해보면 제네릭 클래스와 제네릭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표준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쉽게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죠. STL의 구성을 보면 컨테이너, 이터레이터, 알고리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컨테이너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담아두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료 구조를 표현한 클래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말한 자료 구조라는 것은 저희 컴퓨터과학 분야에서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과목명이죠. 그래서 자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장을 해놓고 빨리 검색도 하면서 그리고 그 자료의 특성이 되는 연산들도 알고리즘으로 제공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리스트, 큐, 스택, 맵, 벡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터레이터라는 것은 그 컨테이너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이 있다면 그 값들을 순회하면서 그 접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컨테이너 원소에 대한 포인터입니다. 이거는 반복자라고도 불립니다. 그 컨테이너 원소에 대해서 복사, 검색, 정렬 이런 기능을 구현한 템플릿 함수, 이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컨테이너 자체의 멤버 함수가 아니라 알고리즘으로서 제공됩니다. STL 컨테이너의 종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1차원 그 배열을 기반으로 하는 벡터라든지 대큐도 1차원입니다. 리스트도 1차원이고요. 그리고 이 벡터, 대큐, 리스트 이 세 가지는 1차원이면서 연속 기억장, 그러니까 메모리상에서 돌아갈 때 연속으로 기억되는 배열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셋이나 맵, 스택, 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그 컨테이너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헤더 파일에 벡터, 대큐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들을 인클루드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알아보자 하면서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순차 컨테이너, 컨테이너 어댑터, 연관 컨테이너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벡터, 대큐 죄송합니다. 여기가 오타가 좀 있어서 수정 좀 하겠습니다. DQ, QU, EUE 이게 대큐죠, 대큐. 자, 벡터나 대큐 그리고 리스트 이런 것들이 순차 컨테이너에 해당되는데요. 메모리 공간에서 순서대로 값을 저장하고 있는 그 컨테이너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열을 기반으로 한 연속적인 자료 구조는 배열이거든요. 그래서 배열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0번지부터 시작하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그 컨테이너 내에 어떤 특정 위치에 있는 값을 읽거나 변경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컨테이너 어댑터라는 것은 기능 중에 일부만 공개해서 기능을 재간하거나 변형한 컨테이너를 말합니다. 그래서 스택이나 큐 이런 것들 제가 아까 타이핑하면서 좀 오타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후에 수정해야지 그러면 또 잊어버리니까 바로 수정을 했습니다. 연관 컨테이너 associative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주로 그 바로 접근 이런 걸 뜻하는데요. 주로 대표적인 게 맵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가지고 값에 바로 접근해서 저장하고 또 키로 바로 검색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연관 컨테이너입니다. 일단 컨테이너는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기본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터레이터의 종류는 이터레이터, 뭐 다음 원소 차례차례 전진하는 것이고, 다 뭐 컨스트, 그 다음에 뭐 리버스는 지난 원소로 후진, 그러니까 반대로 뜻하잖아요. 그래서 컨스트 리버스 이렇게 해서 그 이터레이터는 컨테이너에 있는 원소들을 다 조회하기 위한 반복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TL을 제공하는 알고리즘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려면 알고리즘하고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셔야겠죠. 뭐 머지, 랜덤, 그리고 서치, 소트, 정렬이죠. 그 다음에 수합, 교환입니다. 앞 시간에서 저희가 수합 함수를 만들어서 제네릭을 설명했는데요. 그때 my 수합이라고 썼죠. 이렇게 알고리즘이 표준 라이브러리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이렇게 수합이라는 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예제를 my 수합이라고 만들었던 겁니다. 헤더 파일 우리가 사용하려면 헤더 파일을 include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벡터를 사용하려면 include 벡터, 그리고 리스트를 사용하려면 include 리스트. 그래서 컨테이너 이름을 include 하고 뾰족가루 안에 써주시면 됩니다. STL이 선언된 이름 공간은 std입니다. 자, 벡터 컨테이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변 길이 배열. 가변 길이란 것은 좀 특이한 견인데요. 제가 배열 그러면 항상 선언적인, 정해진, 고정적인 이런 걸 뜻하죠. 근데 가변 배열이라는 것은 그 배열의 크기가 모자라면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인트 타입으로 정수를 저장하는 벡터가 있다고 한다면 이 길이가 모자랐을 때 다시 그 인트 타입으로 더 큰 배열을 만들어서 내부 공간을 조절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템플릿이란 말 기억하시죠? 제네릭 클래스입니다. 제네릭 클래스. 그리고 원소를 저장하고 삭제하고 검색하는 멤버 함수를 지원합니다. 앞에서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 컨테이너에 멤버 함수가 아닙니다 라고 명확히 말한 것은 이 컨테이너 안에서도 멤버 함수를 제공하는데 어떻게 해요? 검색이나 저장, 삭제를 제공하고 여기에 관련된 또 알고리즘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에 저장된 그 원소는 인덱스로 접근이 가능한데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는 점. 따라서 지금 화면에서 보면 at이라는 멤버 함수가 있는데 그 at하고 인덱스를 주면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알아오는. 자, 예를 들면 지금 벡터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자, 벡터를 생성할 때 벡터의 이름이 V가 되겠고요. 그리고 제네릭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뾰족가루 안에 int형을 써주면 int형의 벡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0번지부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그림에 의하면 3v.at 하고 3을 주게 되면 3번 방에는 9가 들어있죠. 그래서 결과는 9가 된다는 그런 예제입니다. 벡터 클래스의 주요 멤버, 그 다음에 연산자 보게 되면 at 금방 공고 있었죠. 인덱스를 주게 되면 그 위치에 대한 값을 리턴한다. 그리고 begin 이거는 첫 번째 원소에 대해서 참조를 리턴해주고 end 이거는 마지막 원소에 특이합니다. 벡터의 끝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원소 다음 벡터의 끝은 마지막 원소의 다음을 가리키는 참조를 리턴합니다. empty라는 멤버 함수는 비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비어 있으면 true를 리턴하는 그러한 멤버 함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insert, 그 다음에 사이즈 많이 쓰죠. 벡터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리턴하는 함수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벡터를 생성하는 문장은 좀 전에 봤다시피 자, 벡터 이름은 V고요. 그다음에 벡터라고 명령을 주고 뾰족가루에서 int 왜냐면 제네릭 클래스니까요. 그리고 정수 원소를 삽입한다. 이제 V가 만들어지면 V.점 pushback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삽입을 하고 있는데요. pushback 함수는 말 그대로 push는 넣는다는데 back 뒷부분부터 차근차근 넣는다는 그 뜻입니다. 즉
마지막 원소가 들어간 그 다음 원소부터 채워가는 건데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1, 2, 3 이렇게 오른쪽으로 채워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V.사이즈 그랬는데 이 사이즈는 값을 가지고 있는 원소들의 개수입니다. 따라서 위에 그림 보면 1, 2, 3이 들어가 있으니까 3개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 이 그림상으로는 전체 칸이 7칸입니다. 그래서 캐퍼시티는 7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 원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at이라는 멤버 함수를 쓰고 그 괄호 안에 매개 변수로 인덱스를 줍니다. 그러면 그 인덱스에 있는 값을 리턴해 주는데요. 예제에서 지금 v.at 2 했죠? 그러면 0, 1, 2 해서 여기에 5를 넣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3 대신에 5가 덮어쓰기가 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int하고 다시 n이라는 걸 선언해서 v.add1 자 5에는 2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2가 여기 n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v0에다 10을 넣으시오. 그러면 이 첫 번째 방이 10이 되는 것이고요. m을 하나 만들어서 v2 자 0, 1, 2, 5가 m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벡터를 활용한 예제, 완성 예제를 좀 보게 되면 일단 벡터 생성, 인트형 벡터 v를 생성하고 있고요. 생성된 벡터 v에 푸시백이라는 멤버 함수를 이용해서 1, 2, 3을 각각 삽입을 하고 있네요. 포문을 이용해서 그 전체 v.size 그러면 그 입력된 값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3이 나오고요. 우리가 인덱스를 0부터 잡기 때문에 3까지 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3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v의 i번째 방에 있는 값들을 출력하는 그러면 1, 2, 3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v0에 10을 넣고 새로운 변수를 선언해서 v2에 있는 값을 넣어라.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는 3이 들어있으니까 3이 n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리고 v at 2 금방 이제 n에다 넘겨놓고 나서 at이라는 것은 그 특정 매개 변수로 들어온 인덱스가 가리키는 값을 참조를 리턴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5를 넣으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5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V1은 자 처음에 V0는 10 네, 10이 되겠고요. V1은 건든 게 없으니까 원래 있던 대로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차례대로 또 폼을 이용해서 그 V에 있는 내용을 인덱스로 접근해서 출력해 보면 10, 2, 5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문자열을 저장하는 벡터를 만들어 보자. 자, 스트링 타입의 벡터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저장하는 벡터를 만들고 5개 이름을 입력받아서 사전에서 가장 뒤에 나오는 이름을 출력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벡터, 스트링 벡터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5개 입력하라라고 여기 출력문을 보내고 포문을 이용해서 0부터 5보다 작으니까 4까지 그래서 인덱스 번호는 0부터 4까지 5개가 말하죠. 이 부분을 반복문을 이용해서 자, 1 플러스 i 즉 우리는 배열은 0번지부터 시작을 하지만 실세계에서는 1번, 2번 이렇게 세는 게 더 평범하게 와닿죠. 그래서 i는 0부터 시작하니까 i 플러스 1로 해서 이렇게 순서를 화면에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름을 5개 입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5가 될 때까지만 입력을 하라는 걸로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겟라인에서 한 줄씩 입력을 받습니다. 입력을 받고 자 sv.push sv는 앞에 생성한 벡터잖아요. 이 벡터의 마지막에 네임을 입력받은 네임을 추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getLine에서 cin 입력, 표준 입력이죠. 표준 입력으로 네임에 저장하는 겁니다. 자, 네임에다가 첫 번째 방에 있는 값을 넣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번 방부터 전체를 도는 거죠. 반복을 하면서 si번째 문자열이 네임보다
더 사전상 뒤에 오는지, 즉 알파벳 순으로 뒤에 있는지 그거를 검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if 판단문을 이용해서 검색하게 되면 그 뭐 황씨와 이씨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문자의 코드 값을 비교하게 되겠죠. 그리고 A는 B보다 코드 값이 작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하면 비교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네임을 SVI의 문자열로 변경해서 저장을 하는 거고, 마지막에 사전에서 가장 뒤에 나오는 이름은 하고 출력해 줄 때 이게 계속 그 포문하고 if문을 돌다 보면 마지막에 가장 뒤에 나오는 가장 큰 수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거 어떻게 보면 맥스를 구하는 알고리즘이에요. 맥스 구할 때 무조건 제일 첫 번째 방에 있는 걸 네가 제일 커 라고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방부터 마지막까지 비교하면서 맥스보다 더 큰 수가 나오면 그 수를 맥스에 넣어줘 버리면 되거든요. 그 방식으로 이것도 알파벳 순 중에서 가장 코드 값이 큰 뒤에 나오는 그 값을 찾아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황기태 히읗이죠. 가장 뒤에 나오겠네요. 히읗이라서. 자, 이터레이터의 사용. 이터레이터라는 것은 그 원소를 가리키는 포인터라고 그랬고, 원소를 다 접근하게 조회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반복사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벡터에서 인트형 벡터, 그 안에 이터레이트 it. 자, 이게 컨테이너를 지정을 해서 반복자 변수를 생성하는 문장인데요. 그래놓고 it에다 vector.begin 처음의 값을 it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 형태가 이루어지는데요. v.begin이 이 처음 값이죠. 이 값의 참조를 리턴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it의 그 참조를 리턴한다는 뜻은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또한 이 벡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됩니다. vend는 마지막 거의 다음이라고 아까 그 표에서 설명드렸어요. 그 end라고 해서 마지막 원소가 아니라 마지막 원소 다음을 리턴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자, 이터레이터를 사용한 예제를 보면 벡터를 생성한다. 자, 인트형 벡터 V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례차례 다 1부터 4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이거는 지금 1번 방부 보면은 푸시백 해서 넣고 있는데요. 1번 이거는 1번 방이 아니라 값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1 입력, 2 입력, 3 입력, 4 입력 이렇게 되겠네요. 벡터 인트 이터레이트 2. 자, 이거는 우리가 다시 변수를 그 이터레이트 변수 선언하는 건데요. it은 v begin 이렇게 처음 선언하고 값을 주는 것을 초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림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터레이터 증가는 it하고, 이터레이터는 it이 이터레이터 이름이니까 이 뿔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처음에 it이 제일 첫 번째 방을 가리키고 있다가 그 다음 방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it이 다음 방, 다음 방, 다음 방 하면서 전체를 순회할 수도 있겠죠. 원소를 읽는 방법은 포인터, 이게 지금 별표인데요. 별표는 우리가 C++이든 또는 C 언어든 각종 언어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일종의 다양성을 구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단항 앞에서 쓰일 때는 it이 가리키는 그 안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간접 포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은 현재 그 벡터 V의 1번 방, 즉 0번 방에서 한번 뿔뿔해서 1번 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방 안에는 2가 들어있으므로 n에는 2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계속해서 이터레이터의 사용 예제를 보겠습니다. n에다가 n 곱하기 2, 앞에서 n이 2였거든요. 그래서 2 곱하기 2에서 n은 4가 되고요. it이 가리키는 곳의 값, 즉 it은 현재 2를 가리키고 있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0번 방, 1번 방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여기에 있는 값에 n을 넣으시오 그랬기 때문에 1번 방의 값은 4가 됩니다. 자, 1회 수라는 멤버 함수가 나오는데 이 멤버 함수는 이 it이 가리키는 원소를 삭제하고 그 다음 원소에 대한 포인트를 리턴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it은 현재 1번 방을 가리키고 있는데 1번 방을 삭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방에 있는 값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값을 4를 지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1번 방에 있는 값을 지우고 그 다음 가리키는 값, 그 다음은 3이 있잖아요. 이 3을 리턴한다 그랬으니까 3이 결과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옮긴다. v.end 이거는 원소의 다음, 마지막 원소의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4번 땡겨갔으니까 3이 땡겨가고 4가 땡겨가서 총 4개에서 3개가 됐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없는 장소. 4번이 마지막 원소이고 그 마지막 원소 다음 이 부분을 end가 가리키고요. 이걸 it에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it도 마지막 방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벡터의 모든 원소에 1을 곱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터레이터를 사용해서 하는 걸 수행하고 있는 걸 보겠습니다. 메인에서 벡터, 자, 제네릭이죠. 그래서 v 이름을 가진 인트형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벡터의 pushback을 이용해서 1, 2, 3을 순서대로 인서트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벡터 인트형에 대해서 이터레이터를 생성했습니다. 이터레이터 이름은 it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포인터 it이 v의 벡터의 가장 처음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v의 처음부터 그다음에 v.end는 마지막 원소의 다음이니까 비어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it이 비어있지 않을 때까지 it을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수행을 하는데요. n을 선언해서 it이 가리키는 그러면 it은 0번 방부터 시작을 하니까 0번 방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n에 저장을 하겠죠. 그리고 n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다시 n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0번 방에 2를 곱해서 다시 그 n이 됐으니까 그 n을 다시 0번 방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it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다가 n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포문을 한 바퀴 돌게 되면 0번 방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그 값에 1을 곱한 후에 다시 0번 방에 넣고 있는 코드가 되는 거죠. 이것을 모든 원소를 다 돌고 마지막이 발견되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그만 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출력을 할 때는 이색 값이죠. it이 가리키는 곳에 들어있는 값. 자, 맵 컨테이너라는 것은 키, 값 이렇게 쌍을 가지고 저장하는 제네릭 컨테이너입니다. 자, 동일한 키를 가진 원소가 있으면 키로 접근하기 때문에 복잡해지겠죠. 어떤 거에 대한 키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키로 값을 검색하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한 컨테이너인데요. 많은 응용에서 필요하고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include map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맵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영한 사전을 저장하기 위한 맵 컨테이너를 생성해 보자. 맵을 먼저 생성을 할 텐데요. 대문자로 시작하는 맵하고 자, 스트링 왜냐하면 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두 개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가 즉 키하고 값이 될 텐데 키하고 값 모두가 스트링 타입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름은 DIC라는 맵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dic.하고 맵에서 제공하는 즉 맵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쓰면 되는데요. dic insert 자, insert를 make pair love 사랑 이렇게 해서 love 사랑을 저장하게 되는 거고요. dig love 자, love가 가리키는 키 안에 love 사랑을 저장했잖아요. 거기에 사랑을 다시 넣어라.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 키값에다 두고 키값이 가리키는 거에 대한 값을 넣어준 것도 쌍이고 make pair를 이용해서
쌍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스트링 코 이거는 변수 선언이고 딕하고 딕은 방금 만든 맵의 이름이죠. 그리고 러브라고 했습니다. 러브를 키값으로 해서 찾아가면 사랑이 검색이 되겠죠. 그래서 사랑이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딕.add 하면 우리가 앱 멤버 함수는 뒤에 들어오는 인덱스 값으로 벡터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뒤에 여기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키 값에 의한 키가 가리키는 값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랑. 멤버 함수하고 보게 되면 맵에서 제공하는 보면 방금 봤던 앱 있고요. 그다음에 insert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empty는 벡터하고 똑같네요. 그다음에 begin도 마찬가지고 end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원소 다음을 가리키는 참조를 리턴하는 겁니다. 참조를 리턴한다는 것은 주소, 사이즈 있고요. 그다음에 find도 있습니다. 그 키값에 대해서 해당하는 원소를 가리키는 이터레이터를 리턴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영한사전 만들기 맵을 통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코드 완성 코드를 볼 건데요. 자, include map 하고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주의하셔야겠죠. 그리고 맵하고 우리가 두 개의 하나, 둘 이렇게 갖는 뾰족가루 열고 두 개를 줬죠. 그래서 딕이라는 이름으로 맵 제네릭을 이용해서 맵을 생성했습니다. 생성된 맵이 딕이란 이름이니까 딕.insert 이렇게 앞에서 코드 봤듯이 쌍을 만들면서 추가도 가능하고 insert에서 여기도 F라고 사과해서 make pair 두 개의 쌍을 만들어서 insert를 했습니다. 자, 딕하고 체리라는 지금 체리라는 그 키가 가리키는 곳에 넣어라, 대입해라 체리를. 그래서 영어 체리의 그 값은 한국말 체리가 되겠습니다. 딕 사이즈 그러면 전체 맵에 저장된 전체 그 쌍의 개수가 되겠고요. 스트링 eng를 선언하고 자, while은 무한 루프네요. 그러면 이거는 어딘가에서 종료할 수 있는 게 있어야겠죠. 여기 브레이크가 여기 있는 게 발견됩니다. 브레이크는 판단문 안에서 eng가 exit가 같아지면 즉 영어가 exit가 나오면 종료를 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단문 두 번째 판단문 밑에 판단 보면 그 딕의 find eng 딕의 end 즉 eng라는 키가 여기 eng라는 키가 end는 마지막 비어있는 데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eng 키를 끝까지 찾았는데 없다는 그런 없으면 없음이라고 출력을 하고 자, 그렇지 않으면 있다는 거니까 그 맵에 키 값을 eng로 줘서 값을 출력해 보겠다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 함수 이 또한 사용하려면 include 알고리즘하고 쓰셔야겠죠. 그래서 템플릿 함수다. 그리고 전역 함수라는 것은 STL 컨테이너 클래스 멤버 함수가 아니고 전역 함수다. 그리고 이터레이터와 함께 작동한다. 우리가 찾는 거라든지 정렬이라든지 이거는 그 안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 있는 값들을 조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계속 알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터레이터와 함께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자, sort라는 것은 정렬하는 건데요. 정렬하는 함수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 자, 두 개의 매개 변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렬을 시작한 원소의 주소 그리고 정렬 범위의 마지막 원소 다음 주소 이거는 마지막 원소의 다음 주소는 end잖아요. 자, 그 다음 이건 begin이 되겠네요. 자, 정수 벡터에 5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저장하고 sort 함수를 이용해서 정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자, 5개를 이렇게 입력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아니, 여기서 입력했죠. 입력을 하면 이거를 정렬을 시켜준다는 거죠.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이렇게.
코드를 보면 벡터를 인트형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벡터를 만들고 출력 이제 입력 프롬프트를 출력하고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즉 5개를 그 입력받을 준비를 하고 포문을 이용해서 n을 선언한 다음에 n에다가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n에 아니 읽어서 n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n에 읽어서 v-push에서 v 만들어진 벡터에 pushback 해가지고 읽은 n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포문 한 바퀴를 돌게 되면 값을 입력받아서 여기 맵이 아니고 벡터에 넣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salt라고 해서 처음 값, 그 다음에 마지막 원소의 다음 값 이렇게 두 개를 주고 sort 함수를 불렀습니다. 자, 벡터 이터레이터도 같이 만들고 이제 이터레이터가 다시 또 앞부터 끝까지 돌면서 이시 가리키는 곳에 값을 출력하면 모든 원소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란 무엇인가, 컨테이너, 그리고 이터레이터,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 그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생성하고 활용하는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